자, 오늘부터 나흘 동안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대정부 질문이 이어집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과 검찰 개혁 등 주제를 놓고 연일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 오전부터 야당에서는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여당에 이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해서 특히 눈길을 끌었죠. 지금 야당이 이 부분을 강하게 문제 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대통령의 발언 다시 들어보시죠. 감시와 견제, 견제와 균형, 이게 상권분립의 핵심 가치죠.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행정, 입법, 사법 뭐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거죠.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위헌 얘기하든 그게 뭐 위헌이에요? 헌법에 그래 돼 있죠.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죠. 국민들로부터 집행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죠. 입법이든 사법이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저도 의견을 낼 수는 있죠.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요, 내란 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인지 모르겠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과연 대통령이 이런 내용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서 단정을 짓는 발언을 하는 게 맞느냐? 위헌 여부는 엄연히 상식적으로 봐도 사법부가 판단해야 될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대통령의 개입과 자신의 사견을 밝힌 부분이거든요. 자,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부와 사법부가 충돌을 할 때 대통령이 개입을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헌법에 준하고 헌법재판소로 가서 마지막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권력이 있을 때 행정부는 예산을 집행하는 권력이 있고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어떤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사법부의 권한은 뭘까요? 종지부를 찍는 거거든요. 더 이상 논란이 없게 종결적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 중에 가장 상위의 개념, 가치규범의 상위가 바로 헌법재판소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상 이 부분이 어떻다라고 결론 내리기 전에 대통령이든 국회의장이든 이 부분,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자신의 사견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 자체가 개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100일 기자회견을 한 지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여러 차례 주장해왔던 민주당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표현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여기다 힘을 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 발언을 한 거예요.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을 해라. 뭐 이런 뜻으로 읽히는 건데 이거는 역시 변호사시고 법률가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사법부가 입법부보다 위에 있다라고 저는 들리거든요. 이게 아마 저도 그 기자회견 네. 그 답변을 들었는데요. 그런 취지였어요. 왜냐하면 상권 분립에 따라서 입법, 사법, 행정이 동등한 지위에 있죠. 네. 다만 일단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더라도 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면 주권자로부터 직접 선출된 권력은 행정, 입법, 사법 중에 입법이에요. 왜냐하면 직접 투표로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니까요. 그래서 그 무게감이, 그 위상이 좀 다르다라는 취지로. 왜냐하면 대법관들도 어떻게 보면은 국회 추천목, 대법원장 추천목으로 사실 간접적으로 주권자의 의중이 실린다 보니까 그 네. 무게감을 얘기한 거라서 그 부분은 이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내란 전담 재판부 자체가 논의의 위헌이기 때문에 착수조차 못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좀 물음표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과거의 입법 내에서도 뭐 3.15 부정선거 이런 그 전담 재판부, 반민특위 전담 재판부가 있기도 하고 해외에서도 네. 이 내란 아니면 뭐 전범들에 대한 별도의 재판
재판부가 있기도 해요. 네. 물론 이 법안 중에 국회가 법관을 추천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덜어내고 있기 때문에 논의에는 착수할 수 있다. 이런 수준으로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야가 예민하게 충돌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여당의 입장에 아주 큰 힘을 실어준 발언인 건 분명한 상황이죠. 자,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권 분립이 아니라 지금 상황은 삼통 분립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100일이 지난 오늘 보여지는 현상은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통 분립이다. 지금 세간에는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그리고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이런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을 다 장악한 듯하지만 결국 보이는 한 명의 대통령과 보이지 않는 두 명의 대통령, 세 명의 대통령에 의해서 권력이 나누어지고 있는 삼통 분립의 시대를 열었다고. 자, 여당에서는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또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을 넘어서서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요. 지금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요.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냐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닙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합니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압박한다고요? 재판 독립을 해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자, 이 부분이 아까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던 삼통분립이냐라는 부분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특별 재판부 설치가 왜 위헌이냐라면서 대통령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고요. 또 민주당의 당대표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복구 물러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동시에 사법부에 압박을 가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다가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요. 자신의 SNS에다가 공개적으로 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아까 여당에서 했던 삼통분립이냐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야당에서 지적하는 건 대통령은 어쨌든 통합과 협치로 가려고 하는데 너무 이제 강성 발언이 당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네. 이야기를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법원과 강대강으로 정치권이 부딪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면 법원은 100% 지금 이 국면에서 잘하고 있냐?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헌법에도요. 법원과 관련해서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입법권자의 결단으로 법원 조직도 입법적으로 보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안에 대해서 위법하다, 위헌하다, 논의조차 막는 거. 과거에 세월호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조실에서 내부 문건으로 장단점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검토할 때 위헌의 이응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법부가 사법불신을 초래한 거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선 국면 때도 기록이 수만 페이지인데 제대로 들여다보이지 않고 한 두 번인가 회의하고 갑자기 파기환송해서 대선 전에 결론을 지으려고 했어요. 국민들이 의아한 거죠. 이거는 저는 정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법불신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는 거. 논의 자체에 대해서 본인들 기득권에 반한다고 해서 위헌이라고 단정해버리는 거. 거기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논리라면 네네. 지금 민주당이 그 논리를 사법부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부분은 논리로 한다면 국민의힘 전 선임 대변인이었던 윤희석 전 대변인이 오늘 오전에 유튜브에 출연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지금 윤 전 대통령 탄핵된 것도 우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다 부인할 테니까 다시 하자.
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반박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이걸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의 어떤 그런 그 위상이라는 게 모든 것의 가장 위다 이런 어떤 느낌. 그러니까 사법부의 어떤 판단도 사실은 대통령의 권한이 더 위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입법부와 사법부가 충돌하면 대통령이 내가 개입할 수 있다. 이 표현을 갖고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도 지금 그 결정에 대해서 사실은 불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조금 따져보죠. 지금 조희대 대법관 물러가라. 국민들이 좀 당혹해합니다. 왜 물러가려고 하느냐? 갑작스럽잖아요. 전 느닷없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게 정치적 중립성을 했다? 그러면 뭘 했나 봤더니 그게 법원행정처가 이번에 특별 재판부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장 회의를 지금 소집을 해서 법원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두 가지 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견을 표명한 적은 없어요. 법원장 회의에 또 자기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장들이 지금 모여서 이야기한 거고 법원행정처가 지금 이야기한 것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개인적인 어떤 사견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굉장히 침착하고 신중하게 법원 그러니까 사법부 전체의 어떤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어떠한 기관을 예를 들어서 입법부가 손을 대려고 하더라도 그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법부에 어마어마한 지금 변화와 변혁이 있어야 되는데 변혁이 있는 사안인데 사법부에 묻지도 않고 드라이브로 그냥 걸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우려를 표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정치적 중립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밖에 저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즉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지금 이 대법관 그 코트가 뭐를 했느냐? 지난 5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선거법 상고심을 파기환송했잖아요. 유죄 취지로. 네. 그 문제가 지금까지 있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재명 정청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업자득이다. 사법부의 자업자득. 그러면 그게 바로 지금 이 민주당이 생각하는 어떤 가장 큰 이유가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지금 올스톱돼 있는 이 5개 재판을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를 한 겁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입법 내란이라고까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법부의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사법부 스스로 권력 앞에 누웠기 때문입니다. 사법부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멈춰선 5개의 재판을 신속하게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구속영장이 한번 기각됐다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가 나서서 정치 집단이 나서서 법원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발상은 북한이나 중국이 아니면 가능하지 아니한 발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입니다. 왜 갑자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요구하느냐. 국민들도 궁금해할 거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한마디로 아까 대법원 파기환송, 이재명 대통령 과거의 이 재판에 대한 이런 거를 우려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게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얘기하다가 좀 갈등이 생기니까 과거가 이제 다시금 소환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주류적으로 지금 당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려와야 된다 이런 기류가 있다라고는 설명드리기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이제 정치인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다만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법원에 대한 상권 분립 존중해야 돼요. 여야 문제도 아니고요. 근데 국민의힘에 여쭤볼 때 그게 이런 발언이 울림이 없는 게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헌재를 부숴버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징계 한 번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구두로도 이 엄중하게 처리하고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여야공이 좀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법원이 기득권과 관련해서 사법개혁의 논의를 항상 지체하거나 했던 부분이 있죠. 대법관 증언이 대표적입니다. 기록을 보지 않아도 이건 일반 시민들이 그래요. 민사소송을 할 때 심리불속행 기각이라고 해서 들여다보지도 않고 안 된다, 틀렸다. 이건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왜? 대법관 수가 적으니까요. 그러니까 대법관들 도장값이라고 해서 몇 천만 원 이렇게 수임료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관예우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또 치환해가지고 반박하는 것도 법원으로서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